봅시다. 783번 이것도 직접 세는 건데 이제 가격에 대한 문제는 동전에 대한 문제는 좀 잘 봐야 돼. 자 이게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되면은 좀 어렵게 나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게 연계돼서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좀 더 많이 어렵게 나와. 그래서 요거 기본적으로 요거 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 여기에서는 쉬워. 그래서 요거 하는 방법 배우고 나중에까지 좀 잊어버리지 않게 그렇게 복습을 해줍시다. 자 서울은 고궁에 놀러 갔는데 입장료가 1,000원이었다. 자 그러면 입장료 1,000원을 내야 되는 건데 그 1,000원을 어떻게 내냐? 50원짜리 동전 4개와 100원짜리 동전 10개, 그 다음에 500원짜리 동전 몇 개? 2개. 2개를 가지고 1,000원을 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한번 다 구해봐라 라는 거지. 그래서 머리가 막 아파. 여기서 동전 일단 제일 먼저 500원짜리 2개 사용하면 1,000원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런 것들 진짜로 다 구하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아프니까 요렇게 500원, 그 다음 100원. 뭘 만들자? 표를 만들자. 자, 이렇게 해서 표를 한번 써볼 거야. 근데 표 선생님이 이거 테이블을 이렇게 그리면은 직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자 있으면은 자 갖다가 이렇게 이어. 알겠지? 이렇게 쫙쫙 그어줘. 자, 그래서 어쨌든 표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오른쪽에다가 이제 개수를 쓸 거야. 자, 오른쪽에다 쓰는 게 이제 개수. 자, 일단 첫 번째 500원짜리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면 2개까지 쓸 수 있지, 이렇게. 2개 쓰면은 이제 1,000원 다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나머지는 몇 개? 0개, 0개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자, 여기에서 제일 단위가 높은 거를 하나 줄여. 제일 단위가 높은 얘를 하나 줄이면 자, 이 500원이 지금 줄어들었지. 그 500원을 줄어들었으니까 그걸 내기 위해서 누굴 사용하자? 그 다음에 단위가 높은 100원을 사용해서 5개를 사용하면 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또 50원짜리는 안 사용한다. 0개. 자, 그 다음은 이제 어떡하냐? 바로 500원을 하나 줄이지 말고 그 다음에 숫자가 큰 100원을 하나 줄여. 100원을 하나 또 줄이면은 4개가 되겠지. 나머지는 500원은 똑같이 하나 썼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100원만 한 개가 줄어들었으니까 50원이 100원을 대신하려면 몇 개? 2개가 필요한 거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써내려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쓰다 보면은 실수를 좀 덜 하겠지. 자,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3 하나 더 줄였어. 그러면 여기에서 50원짜리가 원래는 4개가 필요하겠지. 4개. 근데 지금 50원짜리 딱 몇 개 있다. 4개 있어. 그럼 여기까지는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지? 4 적어주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 다음에 또 뭔 짓을 하겠어? 3을 또 한 개 줄여서 100원짜리를 2개라고 쓰겠지. 근데 거기에서 이제 충당을 하려면 50원짜리를 몇 개 써야 돼? 6개를 써야 되는 거지. 근데 6개가 없어 지금. 그럼 어떻게 할까?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500원짜리를 한 개 또 줄여. 이렇게. 되겠지? 이런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500원짜리가 빵개 쓰였으면 그만큼 100원을 또 많이 써가지고 10개를 쓰면 되지? 100원짜리 10개는 1,000원. 근데 50원짜리는 이제 또 빵개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 500원짜리 또 0개 쓴 상태에서 100원짜리 그 다음 숫자가 큰 걸 한 개 줄이자. 그러면 50원짜리 몇 개 또? 2개. 그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의 다 끝났어. 0개, 8개, 그 다음이 4개. 이렇게 되겠지? 해가지고 요 이상은 또 7개 돼버리면 또 얘가 6개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다음은 없다. 더 이상 줄이지 못하는 거지, 단위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일 큰 단위부터 가장 많이 쓰는 경우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점점 단위를 줄여가는 거야. 단위가 낮아지는 동전을 점점 많이 써내려가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딱 감 잡으면은 여러 문제 풀어보면서 감 잡으면 이 문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7가지가 바로 지불하는 방법의 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엄청 어렵게 나와. 고등학교 때는 정말 헷갈리게 나오는데 지금은 아직 할만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합의 법칙은 말 그대로 더해주는 방법이지.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봅시다. 자, 어떤 경우냐? 경우의 수 2개를 더하라는 그런 문제인데 자, 785번을 보면 2개의 주사위를 또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1 또는 4인 경우를 구하시오. 자, 합의 법칙을 쓰는 그 기준이 뭐였어? 요런 또는이 가장 중요하지. 워딩. 요런 단어를 가장 주의 깊게 봐줘야 돼. 또는이라는 단어가 쓰이면은 합의 법칙이다.
물론 그렇게 공식처럼 외우는 건 좀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냥 문제, 평범한 문제에서는 그냥 또는 쓰여져 있으면은 합의 법칙을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줘도 돼. 알겠지? 좀 더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가 실력이 쌓이면은 정확하게 구별하는 감이 잡혀. 자, 그래서 일단은 또는이 적혀 있으면 합의 법칙. 그래.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사건이 사건 A,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건이 사건 B다. 이렇게 한번 따져보자. 그러니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걸 구하라는 건데, 자, 그 두 개를 각각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차가 1이 되는 거 먼저 구해보자. 어떻게 할까? 직접 구해야지. 그지?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 자, 요 사건 A, 차가 1이 되는 경우 한번 구해보자. 뭐 있어? 6, 5. 큰 숫자부터 써내려가자. 이번에도 두 개의 주사위 A, B. 서로 다른 주사위지? 자, 그래서 바로 순서 바꿔서 나타내보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뭐야? 5, 4. 점점 내려간다. 자, 4, 5. 그 다음 4, 3. 그 다음 3, 4. 자, 또 그 다음 3, 2. 2, 3. 2, 1. 1, 2. 여러분도 다 할 수 있겠지? 요거. 그냥 차가 진짜로 1이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4가 되는 것도 한번 여기다 써보자. 경우를. 뭐 있어? 6, 2. 이제 2, 6 쓰고. 그 다음 또 내려가서 5, 1. 그 다음 1, 5. 이렇게. 또 없지? 요게 끝이지? 이렇게만 쓰면, 자, 경우의 수가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4개. 그냥 뭐 딱 봐도 4개지. 자, 그래서 10개랑 4개를 어떻게 해라? 더해라. 그지? 자, 더해주면은 14.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게 합의 법칙. 꼭 알아야 돼. 합의 법칙. 정말 많이 쓰이고 곱의 법칙이랑 합의 법칙을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야. 근데 이렇게 또는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으면 합의 법칙, 그리고 뒤에서 나오지만 그리고 동시에 뭐뭐이면서 정말 많아. 문제를 보다 보면은 곱의 법칙을 쓰는 단서가 굉장히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또 있어. 또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리고 또는의 반대가 그리고잖아. 그래서 그리고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으면은 곱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구해서 각각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겠지? 이 뒤에서 이제 나올 거야 바로. 자, 일단 우리 합의 법칙 조금만 더 해보고 가자. 정말 쉬워. 합의 법칙은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그냥 3초 컷이야. 문제만 봐도 알 수 있어. 자, 788번. 도윤이네 집에서 동문원으로 가는 버스 노선은 4가지, 지하철 노선은 2가지 있습니다. 라고 했지. 버스 노선이 4가지. 어디 봐봐. 버스 노선 여기 있네. 버스 노선이 4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윤이네 집이 여기 있고, 또 가는 길이, 지하철로 가는 길이 2가지 있습니다. 라고 한 거야. 문제에서 그림으로 잘 나타내줬지?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그냥 물어본 게 뭐야? 도윤이네 집에서 동물원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 그랬어.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문제를 읽어야 돼. 도윤이가 집에서 동물원까지 가는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지하철하고 애초에 버스를 같이 동시에 이용하는 건 말이 안 되지. 버스 타고 있다가 갑자기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이거 탈 거야? 아니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아니면 이거기 때문에 그냥 도윤이네 집에서 동물원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이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지. 나중에 이제 곱의 법칙이랑 여러분 헷갈리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답은 6가지이고 애초에 그냥 이 문제를 보자마자 3초 컷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 둘이 더해주면 끝이다. 알겠지? 이 문제 이해하는 거야. 문제를 이해해야 합의 법칙을 쓸 수 있는지 곱의 법칙을 쓸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있어. 알겠지?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4가지, 2가지 그냥 둘이 더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쉽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또 합의 법칙입니다. 이것도. 자, 792번 봅시다. 경로에 대한 문제. 이것도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가면은 경우의 수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더 어려운 내용으로 배우게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아래 예를 들어서 795번 같은 문제 있지? 그거 별표 하나 쳐놓고 보통 시험에 이 경로의 문제 나온다면은
795번 같은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선만 그어져 있는 문제가. 알겠지? 아마 여러분 내신 대비 교재 가면은 엄청 그런 문제가 많을 거야. 그리고 795번 같은 문제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기본 문제로 나와.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중난이도 이렇게 돼 있지. 대표 문제급으로 나와. 고등학교에서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대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지원이네. 아, 이거 고배 법칙이구나. 그 위에 고배 법칙이라고 쓰여져 있지? 이거는 이제 고배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야. 잘 봐봐. 이거는 왜 고배 법칙이냐? 합의 법칙이랑 차이점이 뭔지를 중점적으로 비교하면서 봅시다. 지원이네 학교에서 서점으로 가는 길은 네 가지 있고요. 여기 봐봐. 바로 집에서 학교구나. 학교에서 서점으로 가는 길이 네 가지, 이렇게 네 가지로 뻗어져 있지. 그래서 서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은 세 가지가 있다. 서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그래서 지원이가 학교에서 출발하여, 출발점이 어디? 학교. 학교에서 출발하여 서점에 들렸다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서점에 들렸다가 집으로 가는 방법의 수는 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말은 안 써져 있지만 여기 옆에다가 적어놓읍시다. 연속적으로 뭔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 연속적으로 뭐가? 학교에서 서점으로 가는 일과 사건과 서점에서 집으로 가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잖아. 그치? 각각 일어나는 상황이지. 각각.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이 각각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합쳐가지고 전체 경우의 수로 구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돼. 고배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렇게 천천히 이해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 길을 A라고 하고 요 길을 B, 요 길을 C, 요 길을 D 라고 해서 네 가지 길을 A, B, C, D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서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길을 또 뭐라고 할까?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이렇게 놓자. 진짜 제대로 이해하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원래 내가 이걸 제대로 구하려면 원래는 이렇게 노가다로 A 그 다음에 1, A 그 다음에 1번 길을 선택한다. 이렇게 하면은 뭐야? 학교에서 서점을 거쳐서 집으로 갈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A 그 다음에 그냥 이 하얀색으로 다 쓸게. 2,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B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이런 식으로 세면은 직접 세면 얘가 세 가지고 얘도 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C를 선택했을 때 D를 선택했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세 가지 이때도 세 가지 나오겠지. 총 세 가지를 몇 번 더한다? 네 번을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할 거면 3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 4를 곱하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보니까 뭐야? 맨 처음에 있었던 경로의 수 네 가지와 그 다음에 그 후에 있는 경로 세 가지를 둘이 곱한 결과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직접 구해보면 왜 곱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지. 직접 구해보니까. 알겠니? 이렇게 세 가지가 네 번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하면은 12가지. 3 곱하기 4를 한 결과가 나온다. 이렇기 때문에 각각의 그룹에서의 경우의 수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고배 법칙이란 이렇게 쓴다. 자, 그래서 일단 답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 자, 그 다음도 이제 고배 법칙 몇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순열이라고 나중에는 부르지만 지금은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 그렇게 배우지. 자, 그래서 오늘은 119쪽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진짜 중요하다. 자, 796번. 어느 영화 상영관에서 한국 영화 3편과 외국 영화 6편 이런 거는 동그라미 쳐봅시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내용은 그거야. 결국에 이 3과 6을 더할 것이냐 곱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지? 자, 그래서 3과 6을 읽어보자. 상영되고 있는데 이 상영관에서 한국 영화와 외국 영화를 각각이라는 워딩을 썼잖아. 단어를 썼잖아. 그지? 이 각각 동그라미 치고 화살표에서 뭐다? 요걸 읽는 순간 고배 법칙이다. 아까 전에 쌤이 말했을 때 각각의 그룹에서 각각 선택을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고배 법칙이다. 각각이라는 단어가 쓰이면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어렵지 않은 문제들은 전부 다 이런 단어로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접근을 합시다. 자, 그래서 고배 법칙이야. 그래서 3 곱하기 6
한국 영화에서 한 편 선택하고 외국 영화에서 한 편 선택하는 경우의 수 3하고 6이잖아. 그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곱해주면 됩니다. 라는 얘기야. 알겠지? 이렇게. 그래서 18가지. 직접 여러분이 구하려고 하면 18가지가 나오게 돼.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난 이렇게 이해하는 걸 당장 가장 선호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왜 곱하는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집에 가서 A, B, C 영화 3편 A, B, C라고 놓고 여기 1, 2, 3, 4, 5, 6 이렇게 놓은 다음에 각각 이제 이어보려고 해봐. 그러면 18개 나오겠지. 그래서 곱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00번. 딱 800번이네. 자, 주사위 한 개와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자, 그 옆에 밑줄 치고 별표 뭐라고 했어? 아까 전에 쌤이 여기다가 적어놨던 몇 개의 단어들 중에 하나지. 동시에. 그지? 자, 동시에 별표 치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곱의 법칙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하나의 단어 때문에 곱의 법칙.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주사위 한 개라고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봐. 주사위에서 뭐 2가 나왔어. 그 다음에 동전 한 개에서 H라고 쓸게. 그러니까 앞이라는 단어야. 앞이 이제 헤드에서 여러분 학교에서도 이렇게 적을 거거든. 아니면 책에서도 이렇게 나올 거거든. 동전의 앞면은 헤드. 그 다음에 동전의 뒷면은 테일. 꼬리라는 뜻이지. 꼬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이 H라고 쓰면 앞면이구나. T라고 쓰면 뒷면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다음에 앞면 그 다음에 뒷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 그 다음에 H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고 계속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경우들이. 그치? 이렇게 연쇄적으로 하나의 경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그룹 주사위를 던지는 그룹과 동전 한 개 던지는 그룹, 나머지 동전 한 개 던지는 그룹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어찌하자?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여기에서 내가 이거를 다 구하려 치면 어차피 몇 개 나온다? 여기서 6가지, 여기서 2가지씩, 여기서 2가지씩 나오겠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치면 곱한 결과랑 똑같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곱해주면 24.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됐지? 자, 여기까지 그냥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그리고 경우의 수를 직접 노가다로 구하는 방법들을 알아봤고 자,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 또 그때 또 나오는데 그때는 숫자가 훨씬 커져. 여기는 5개 정도가 5개 정도면 적당하다? 그냥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는데 이제 나중에는 막 10개, 20개, 30개 막 이렇게 늘어나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공식을 배우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런 공식 말고 완전 그냥 어렵게 생긴 이런 P라는 거를 써가지고 MPN 이런 거를 이제 순열이라고 불러서 이런 거를 쓰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여기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A, B, C, D 먼저 선생님이 개념 설명을 먼저 해줄 테니까 잘 봐. 자, 4명이 있지. 4명. 한 명 줄였어 여기보다. 더 쉽게. 그래서 A, B, C, D 4명을 1번 그냥 나열한다.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자라고 나와 있으면은 자, 4명을 나열해? 그럼 어떻게 하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나열을 했다고 치고 이렇게 자리를 먼저 마련을 해놔. 자리를 먼저 마련을 합시다. 알겠지? 이렇게 자리를 먼저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한 명씩 집어넣는 거야. 알겠지? 순서대로.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여기에다가 누군가를 넣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당연히? 4명 있으니까 처음부터 여기 한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가지수가 4가지지. 4가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A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들어갔다 가정을 할 거 아니야. 그지? 한 명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명으로 줄어? 3명으로 주는 거지. 그 다음에 몇 명? 2명?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명 남은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주면 되지. 그냥 자동으로. 그지? 여기는 그냥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 얘네들을 더할까 아니면 곱할까? 여기는 곱할까 아니면 더할까? 자, 뭐가 정답일 것 같아? 곱하는 게 정답이야. 왜?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걸 나열을 했는데 선생님이 얘 한 다음에 바로 얘로 가고 그 다음에 바로 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바로 얘 생각했지. 뭐 했어?
연속적으로 배열을 했지. 연속적으로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이 앞에서 배열했던 경우의 수가 그 생각이 그 사고가 요 뒤에다가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동시에라고 생각해도 돼. 동시에. 그냥 동시에 나열하는 거지. 그지? 얘 요렇게 배열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요것들을 전부 다 곱의 법칙. 곱해주면 답이 얼마냐? 24가지. 2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24가지 나왔잖아. 여러분들이 이 4명을 여기에다가 나열하려고 하면 A, B, C, D, A, B, D, C, A, C, B, D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개 구해야 된다? 24개를 직접 구해야 되는 거야. 못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세가지고 직접 곱해준다. 곱의 법칙만 잘 사용하면 돼, 여기서. 알겠지?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한마디로 곱의 법칙이다. 정리해 놓읍시다. 알겠지? 이게 제일 단순한 문제야. 그냥 나열하는 경우의 수. 알겠니? 자, 근데 그 두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은 또 있어, 또. 여기에서 4명 있잖아, 4명. 여기에서 3명을 선택하여 나열한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런 거야. 나열하긴 할 건데 3명을 선택하여 나열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3명을 선택하여 3명만 나열하는 거니까 자리가 몇 개? 3개가 마련되어야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자리에 넣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은 똑같이 몇 개? 4명 있잖아, 4명.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자, 집중. 여기다가 집어넣는 건데 처음부터 4명 있잖아, 그냥. 4명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처음에. 여기는 4가지 적어주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또 3가지. 그 다음에 몇 가지? 2가지. 됐지? 근데 그 다음 칸 어차피 없잖아. 그럼 한 명은 알아서 빠지겠지. 나머지 이 3명은 자동으로 나열이 된 거잖아. 그치? 요렇게 곱해주면 나열한 거잖아. 그치? 자, 이렇게 해가지고 4, 32 곱하기 2 하면 똑같이 24가지가 나옵니다. 알겠어? 얘랑 똑같아. 그냥 이걸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냥 이런 식으로 뭐 해라. 3명 배열하라 그랬으면 자리를 3개 만들어. 4명 배열하라 그랬으면 그냥 자리를 4개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2명을 나열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2명 땡땡. 자리를 2개 만들면 돼. 알겠지? 절대 공식으로 외우라는 얘기 아니야. 이건 공식도 아니야. 고등학교 때 나오는 게 진짜 공식이고 여기에서 방법만 알면 돼. 2자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배열할 건데 처음부터 또 4명 있잖아. 여기도 몇 가지다? 4가지다. 그 다음 몇 가지다? 3가지다. 또 뭐 한다? 곱한다. 끝.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는 몇 가지? 12가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지? 앞에 선생님 이거는 왜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대체 어떤 현상인가요? 4명이 배열되는 거랑 3명이 배열되는 거랑 왜 같나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지. 자, 생각해봐.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A, B, C, D랑 A, B, C랑 요것도 한 가지, 요것도 한 가지잖아. 그 만약에 내가 4명째를 배열한다면 무조건 나머지 남은 D가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렇기 때문에 완전 1대1로 대응하는 거야. 대응. 알겠지? A, B, C 배열한 거랑 마지막에 D 배열한 거랑 그냥 완전 똑같이 대응한다. 대응.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그냥 이 현상에 대해서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럼 여기 804번을 보면 응용할 수 있겠지, 이제. 우리는 공식을 외운 게 아니야,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 숫자를 바꿔놔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자, 이해를 해봐. 5개의 도시 중에서 몇 개를 고른데 3개를 골라서 여행을 하려고 할 때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순서 나열이잖아. 그치? 나열. 여행하는 순서를 정하라는 뜻이 나열하라는 뜻이지. 그치? 자, 그래서 밑에다가 나열 2글자. 나열하래. 어떻게 한다? 3개를 고르라 그랬으니까 A, B, C, D, E 5개 중에서 3개, 3칸을 마련하면 되고 여기에다가 우리는 5개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당연히 5가지. 그러니까 공식이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5가지. 그 다음 몇 가지? 4가지. 하나씩 차례대로 빼가면서 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4, 그 다음에 몇? 3. 이렇게 해가지고 다 어떻게 한다? 곱한다. 그치? 자,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지? 어렵지 않지? 해서 60까지 직접 구한다면 60까지를 다 구해줘야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야만 합니다. 필수. 진짜 필수. 필수 개념이냐. 자, 그 다음에 이제 2개 남았지? 유형이. 이 2개가 다 이제 응용 문제인데 이 방금 전에 배웠던 나열하는 경우의 수의 응용 문제. 이거 한번 읽어보자.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똑같은 유형 문제지만 응용을 했어. 특정한 사람의 자리를 고정하는 경우라고 해봤자. 그치? 특정한 사람의 자리를 고정하는 경우. 뭔 소리까?
자, 그러니까 밑에 문제만 한번 읽어보자 먼저. 미나, 재혁, 수현, 영재 4명이 긴 의자에 그냥 나란히 앉을 때, 자 여기 동그라미 치고 뭐 한다? 나열한다라는 얘기잖아. 나열, 그지? 나열, 이제부터 나열을 할 건데요 라는 말이지. 나열할 건데요. 자, 미나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거 밑줄 치고 미나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는데 이게 뭐야? 자리가 고정된 거지. 미나의 자리가 고정됐습니다. 몇 번째 자리?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자리로 고정이 됐다. 이런 소리지. 자, 그럼 어떻게 하겠어? 몇 명이야? 4명. 4명이잖아. 그러면 4명을 지금 나열하는 거니까 이렇게 4자리를 만들어 줘야겠지?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은 여기야. 모르는 사람 없고. 오른쪽에서 몇 번째? 두 번째에 누가 있다? 미나가 있대. 그럼 나는 오른쪽에서 두 번째 미나가 있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의 수는 알고 싶니? 안 알고 싶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그냥 오른쪽에서 두 번째 미나가 있는 경우의 수만 구하면 돼. 그래서 그냥 여기에 미나가 이미 있다. 요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미 자리가 고정됐다. 여기에다가 그냥 자리를 넣으면 돼. 알겠지? 그럼 여기는 생각 안 해도 돼, 이제. 오히려 쉬운 거야. 자, 여기가 이제 4명이 처음에 있었는데 미나가 여기에 이미 들어갔지. 몇 명으로 줄었어? 3명으로 줄었잖아. 자, 그러면 3명을 그냥 여기에다가 나열만 해주면 돼. 처음에 3이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몇 개? 사람을 개라고 표현하면 몇 명? 2명 남았지? 그래서 2. 그 다음에 마지막 1명. 여기에다가 내가 넣어주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물론 미나는 숫자가 아닙니다. 3 곱하기 2, 그 다음에 곱하기 1. 이렇게 건너뛰어서 해주면 몇 가지 나온다? 6가지가 나옵니다. 되겠지? 방법만 알면 돼. 이거 공식이 아니야. 문제에서 누구의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경우, 문제에서 자리를 정해줬잖아. 그치? 두 번째 자리라고.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 넣으면 돼. 그리고 걔 거기에 있다라 생각하고 나머지 경우의 수만 잘 구해주면 끝입니다. 단순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우지 마세요. 제발. 제발 외우지 마. 안 돼. 자, 요것도 이거 외우면 안 돼요. 이웃하는 경우의 수 배워보자. 자, 이웃하는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정말 숫자만 늘려가지고 똑같은 개념으로 똑같이 배우는데 그때 아예 배운 기억이 없다고 하면은 그때 선생님이 미칠 거야. 그때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참 답답할 텐데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야 처음으로. 알겠지? 나중에 고등학교 때 다시 나왔을 때 여러분이 기억을 조금이라도 한번 본 기억은 있어야 돼. 알겠지? 정말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자, 이웃하는 경우라 그러면은 문제를 먼저 봐봐. 연수, 지훈, 우진, 경은, 태경, 미엽 이렇게 많아. 6명이 한 줄로 설 때래. 6명이 한 줄로 설 때 경은이랑 태경이가 여기 어딨냐? 경은이랑 태경이가 이웃하여. 여러분 이웃 알지? 이웃사촌.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거지. 이웃하다고 하면 경은이랑 누구야? 태경이가 이웃한다라고 그랬으니까 둘이 붙어 있는 거잖아. 그냥 한 세트잖아. 그지? 한 세트로 단짝 친구야. 그냥 얘네 둘이 같이 다녀. 그냥 한 명처럼. 둘이서 그냥 한 명처럼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서 얘를 정말로 경우의 수를 따질 때 한 명으로 따져줘. 알겠지? 이웃한다 그러면 만약에 3명이 이웃한다 그러면 3명끼리 친구인 거잖아. 같이 다녀. 그래서 3명끼리 묶어주면 되고 2명끼리 이웃한다 그러면 2명끼리 묶어주면 돼. 알겠지? 자, 이렇게 묶는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인원을 써주면은 연수, 누구야? 지훈, 우진, 이현. 자, 이렇게 4명 남았지.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얘네들을 한 명으로 친다 그랬으니까 지금 봐봐. 여기 몇 명이 있는 걸로 치는 거야. 몇 명이 있는 걸로 친다. 5명이겠지. 됐어? 6명이 아니야. 얘네들은 이미 한 몸이 됐어. 한 몸. 너무 친해가지고 그냥 한 몸이 됐어. 그래가지고 한 명으로 치면 1명, 2명, 3명, 4명, 5명으로 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알겠지? 자, 이렇게 하면 결국에 뭐야? 5, 4, 3, 2, 1. 알지? 자리 마련해 두고 5명 자리 마련해 두고 실제로 얘네들을 여기에다가 넣은 거야. 알겠지? 그냥 5, 4, 3, 2, 1 요게 바로 자리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 다음부터야. 진짜 중요한 부분이 이 다음부터 경은이랑 태경이가 자리를 바꿀 수도 있잖아. 맞지? 경은, 태경 이렇게 불러주거나
태경경은 이렇게 불러줄 수도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몇을 곱하자?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2지. 자, 그래서 그냥 2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 2를 그냥 2라고 생각하지 말고 숫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무슨 2인지를 알아야 돼. 뭐다? 좋아. 이웃하는 걷길이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알겠지? 이 묶음 안에서야. 이 묶음 안에서 얘네들이 자리를 바꾼다 이 얘기야 지금. 알겠지? 이해됐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색으로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구분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5, 4, 3, 1 다 곱하면 얼마냐면 120이야. 어떻게 다 바로 아는 거냐면 외우고 있어. 선생님 그렇게 계산 잘하지 않는데 이제 외우는 거는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이고 나중에 고등학교 때 이게 또 나온다 이거야. 이제 나중에 이거를 그냥 한 글자로 오 느낌표 이렇게 적어. 오 팩토리얼 이렇게 읽는데 유튜브 같은 데에서 좀 미리 본 사람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중에.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은 지금 중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다 곱한다. 그 곱한 결과를 몇 가지는 좀 외워두면은 시험 잘 보겠지. 이제 시험을 잘 보겠지. 빨리 풀겠지. 그래서 120이다. 5, 4, 3, 2, 1은 120. 자, 그래서 120 곱하기 2니까 답은 240까지.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이게 커 보이니? 아마 여러분한테는 커 보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개념을 배우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몇 천, 몇만까지 나와 경우의 수가. 이제 계산이 그 정도로 늘어나 고등학교 때.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조금 기억은 많이 해둬야 되고요. 자, 여기에 추가로 3명 아마 이웃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문제에 있네. 바로 그 다음 문제 있네. 809번. 그지? 자, 지금 809번 시간 1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이걸로. 지금 여러분이 이거 딱 내가 테스트를 하면 공식을 외웠는지 방법을 외우기만 했는지 이해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딱 이거 풀면 돼. 이 문제만 풀고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원이 됐어? 네, 맞았어. 제대로 했네. 이해를. 하원이도 맞았고. 잘했어. 잘한다. 세영이는 처음이잖아, 그지? 처음이니까 좀 잘 들어주면은 할 수 있어. 국어 문제집 쌤이 기억이 나는 거는 O2 기억이 나는데 O2 이거 또 뭐 있니? O2 말고 이름을 정해보자 한번. 국어 문제집 여러분 뭐 써? 과학? 아 O2는 과학만 써? 그런 거야? 나 국어도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 과학 문제집으로도 O2 썼거든. 그래서 국어 문제집하고 좀 헷갈렸나 보다. 그러면 국어 문제집 뭐 써 얘들아? 자습서 그냥 써? 그렇지. 요즘엔 뭐 요즘에가 아니라 선생님들은 뭐 교과서나 뭐 그런 거 쓰지? 교과서 뭐 자습서 그런 거 쓰지 뭐. 그래서 국어 문제집은 그냥 이렇게 두 개 둡시다. 이렇게 이름 정해두면 좋잖아. 그다음에 수학 문제집은 누구보다도 잘 알지. 개념 원리? 여러분이 아는 걸로.
그 지금 쓰고 있는 여러분이 쓰고 있는 RCN 그리고 여러분 많이 쓰는 센 이렇게 세 개 해볼까? 네, 세 개. 개념 원리는 그냥 개원이라고 적을게. 그래서 이렇게 국어 문제집 2권 서로 다른이라고 그랬으니까 서로 다른 걸로 해줬어. 서로 다른 수학 문제집 3권 이렇게 정해놨을 때 책꽂이에 한 줄로 꽂으려고 한다. 뭐 한다? 그냥 이것만 봐도 이제는 밑줄 안 쳐도 되지. 나열한다 라고 했어. 자, 그래서 나열할 때요. 나열할 테니까 이제 한번 문제 풀어봐 라는 얘기인데 수학 문제집끼리 나란히 꽂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수학 문제집끼리 따닥따닥 붙어있는 거야. 그지? 개념 원리 RPM 센을 이웃하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봐라 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아까 전에 배웠던 대로 오해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묶는 건 맞아. 묶는 것까지도 똑같고 얘를 한 개라고 치는 것도 맞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총 책이 몇 개 있는 거야 지금? 몇 개? 몇 개 있다고 답해야 한다. 3개 있다고 답해야 한다. 그지? 하나, 둘, 3개 있다고 답해야 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요 3개를 나열한다. 일단은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열을 하고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공식을 외웠는지 아니면 이해를 했는지 볼 거야. 자, 개념 원리랑 RPM이랑 센이 있어. 얘네들이 이런 순서로 배열이 될 수도 있지만 얘네들이 RPM, 센, 개념 원리, 센, RPM 이렇게 배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 따지자?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세 권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자 이거지. 이 세 권을 이 묶음 안에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것은 뭐냐? 3개 있으니까 당연히 3 곱하기 2 곱하기 1, 얘도 마찬가지인 거지. 3 곱하기 2 곱하기 1 했어? 그래서 이 노란색 잘 기억해야 돼. 이 노란색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2를 외웠는지 2 곱하기 1을 외운 건지 외운다고 하면 이해를 한 건지 그걸 테스트하는 거지. 지금 3개니까 3이 아니야. 여기 3이라고만 적는 3개 있으니까 3 아니에요 라고만 하는 그런 실수를 가장 많이 한다. 진짜로. 너무나도 많이 해서 답답해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3개를 나열하는 경우에 수. 알겠지? 자, 그래서 곱해주면은 66에 36 이렇게. 답 3번 구해주면 됩니다. 알겠지? 이거 진짜 중요해. 내신 대비 교재에 보면은 808번 같은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은 809번 같은 문제가 진짜 중간중간에 한 단원별 한 연도에서 3개 정도는 발견이 될 거야. 정말로. 알겠지? 3개를 이웃하게 배열하는 이런 문제.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 불당 중학생들은 숙제 말고 그 내신 대비 가지고 예은이도 다 풀었니? 그러면 시은이도 다 풀고 혹시 쌤이 또 준 거 내신 대비 자료 다 푼 사람? 다 풀었어? 세 문제 나왔어.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면 또 하나 뽑아줄 테니까 최다 오답을 좀 유심히 좀 잘 봐. 알겠지? 한번 풀었지만은 또 봐야 되고 마스터해야 돼. 거기서 아마 어려운 문제는 대부분